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8월 13일 장마감 4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과 함께 불사조 영상 잘 시청하고 있다는 따뜻한 댓글, 파이팅 댓글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불사조 유튜브가 20만 명이 달성이 됐어요. 사실 혼자서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때로는 좀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힘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악재가 많은 상황인데 이 악재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 처리 안 했다면 기다려서 회복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종목마다 차별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10개 중에 9개 이상은 실적과 상관없이 말도 안 되는 폭락이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내 종목 빠져 있고 옆에 종목 보면 똑같습니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한 달 만에 반절된 종목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게 실적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 내 종목을 기다릴 이유가 있다면 옆에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금 있는 분은 지금 주식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오래 기다린, 내가 정말 투자를 했던 기업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중동 전쟁도 있고 CPI, 미국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문제,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대피하고 보자. 그리고 한국 주식은 공매도가 있고 불법 공매도에 미국 주식 가자, 답이 없다, 금투세 이야기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손실난 상황에서 정리한 분들이 많아요. 또 신용하고 스탁론 빌려서 투자하신 분들도 반대 매매가 다 나간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폭락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수급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팔 사람들은 이미 팔았고, 강제 청산 마진콜 당하신 분들은 이미 나가셨어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올라서 매도 칠 분들이 아니죠. 조금 올라서 매도가 나오는 데는 반도체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라이브 영상에서 반도체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은 반도체가 조금 반등한 상황이다. 나머지 종목들은 최근에 자동차주 좀 올라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종목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꼼꼼하게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을 이유가 있다면 매도 버튼 안 눌렀으면 손절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목을 다른 사람의 의견, 저 포함 다 씹으시고,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있어, 지금은 못 팔아, 왜? 이게 있고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고 앞으로 좋은 내용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 한국 증시 부양책도 나올 거고 좋은 내용들, 앞으로 금투세도 호재로 작용되겠죠.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공매도도 금지 기간이고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거야. 그리고 기다리라고 마음먹었으면 옆에 종목 올라도 보지도 마세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옆에 종목이 그 다음날 올랐는데 갈아타면 그거는 쉬고 내 거 반등하고, 이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1% 오른다고 내 거 그날 1%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희망이 없겠죠. 중소형주는 지수가 1% 오르는 날 상도 가고 지수가 약보합인 날 상도 가는 거예요. 급등도 하고. 그런데 지수 올랐는데 내 거는, 그럼 지수에 따라서 완전히 연동이 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시도가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올라가는 날짜는 수급이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서 갑작스럽게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VI가 도달되고 급등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일부터예요. 오늘까지는 원래 하던 대로 제가 유튜브를 찍고, 제가 사실은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많은 분들 채팅 보고 댓글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그걸 매우 좋아하고, 내 구독자 내가 지키고, 내가 노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잘 되면 도움이 또 되고, 많은 분들이 잘 되면 제가 또 잘 되는 거니까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정책이 바뀝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톡 무료 채팅방은 원래 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소통을 하면서 영업하는 행위는 안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금감원하고 사실은 20번 넘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만큼의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한 바로는, 제가 하는 방송은 원래 저는 종목 진단이라든지 라이브에서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라이브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거 대답하고 물어보시는 거 대답하고 종목 진단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되지가 않고 원래 저는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채팅창 무료 라이브나 무료 업로드 영상에 댓글이라든지 채팅을 열 거면 제가 라이브 하는 동안에 멤버십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리면 되거든요. 제가 라이브 무료 방송 3시간 하고 멤버십 설명 1분 하는데, 그 1분도 하지 않는 영상은 채팅을 켜고 제가 쭉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도 열면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댓글창을 닫는 영상은 제가 영상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멤버십 가입에 대한 설명을 1분 정도 하는데, 아니면 30초 정도 하는데, 그 말을 한 영상은 댓글을 닫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많은 분들 전문가 방송은 이제 아예 그 소통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멤버십 같은 경우는 업로드 영상과 함께 커뮤니티의 문자처럼 알람이 가는 그 글을 하루 종일 쓰거든요. 멤버십 라이브를 매일 했는데, 멤버십 라이브는 아예 그거와 상관없이 채팅을 킬 수 없기 때문에 채팅 끄고 라이브 하면 라이브가 아니잖아요. 멤버십 같은 경우는. 그럼 멤버십은 매일같이 커뮤니티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리딩을 하고 또 거기에 업로드 영상을 매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게 내일부터 바뀌는 정책이다. 그리고 무료 방송, 뭐 이런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얘기가 없는 영상은 댓글을 열 거고, 라이브에서도 제가 댓글창을 열 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완벽한 답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댓글과 함께 좋아요율은 97에서 98%거든요, 제 방송은. 그래서 저는 정말 자부심이 있고, 또 단타 방송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종목 많죠. 하지만 그게 올라갈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서 저는 설명드리는 거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 주식 내가 팔고 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벤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시청편이에요. 최저점 2차전지 큰 상승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주가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화장품주가 좋다가 급락이 나온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또 오늘도 급락한 종목들 실적 발표하고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최근에 한 6개월, 1년 정도 쭉 올랐어요. 화장품주도 바닥에서. 그랬는데 실적이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폭락을 합니다. 그게 최근 시장의 트렌드고, 또 앞으로 기업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은 주가가 바닥에 있더라도 빠지지 않죠. 그게 어디죠? 2차전지죠. 많은 분들, 제가 2년 전에 증권주 유진투자증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이 회사 망한다, 증권사 문 닫는다, 저축은행 문 닫는다 라는 얘기 하면서, 그때 유진투자증권, 유한타증권, 키움증권을 제가 오랫동안 하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증권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PF 대출 레고랜드 사태가 나왔을 때 완전히 망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주가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유진투자증권은 3배 이상 올랐죠. 키움증권 신고가 가고, 삼성증권 신고가 가고. 그러니까 악재사라는 얘기가 위치상으로 바닥에 있을 때 그 악재 때문에 망하지 않으면 주가는 급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최근에 2차전지가 왜 실적이 발표되고, 제가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못 나온다 그랬어요. 하지만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현재 실적이 미진하게 나오더라도 급락을 하지 않죠. 첫 번째. 두 번째,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손절 다쳤고 다른 사람 손절하고 매도하라고 얘기하고 2차전지 가망 없다 얘기하고 화재 났다 매도 쳐라.
지금 불났고 뭐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데 왜 마이너스 20% 10%가 안 갈까요? 거기에 답이 있죠. 무조건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팔까요? 아니죠. 외국인들은 앞으로 수백만 주 매수가 들어올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같은 삼성, 에스테, LG화학,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2차전지 대형주들은 매수가 들어와서 공매도 쇼커버링, 금투세 폐지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급등할 이유가 있죠. 왜? 그만큼 주가의 위치가 선반영돼 있고 리튬 가격도 선반영돼 있기 때문이에요. 힌트가 됐나요? 그래서 이미 바닥인데 그럼 바닥에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뭘로 볼까요? 앞으로 나올 호재, 주가의 위치, 또 AI 반도체 쪽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앞으로 나올 실적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반도체는 아주 엄청난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작년 자동차주가 그렇죠. 지금은 너무 저평가요. 자동차주,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부터 해서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는 미친 저평가예요. 안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AI 쪽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0%면은 AI 쪽에 매출이 없는 상관없는 한미반도체 뭐 납품하는 뭐 한다, 하이닉스 납품한다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은 80% 90%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위치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위치가 똑같으니까 이번 주 반등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도체도 마진콜이 싹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로 보는 겁니다. 위치로. 반도체는 높은 위치에 있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도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또 미국 중동 이란 전쟁도 왜 그게 한다는데 지금 폭락을 안 할까? 막상 미사일로 공격해도 미국은 그날 폭락 안 합니다. 왜? 반영이 돼 있어요. 핵 쏘지 않는 이상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폭락이 나왔으니까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는데, 나머지 우리나라 반도체가 너무 바닥이니까 반등이 들어가는데 올라가면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밑에서 스물스물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면 서로 매수가 들어와서 20% 30%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건 앞으로 회사가 좋아지는데 바닥인 거,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 그렇겠죠. 거기에 2차전지, 건설주, 자동차 부품주, 리오프닝 주식들, 뭐 철강부터 해서 아주 금리나 수혜주들이 쫙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튬 가격 폭락 이미 다 먹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2차전지 기업이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유리한데,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반도체 폭락할 때 잘 견디다 지난주에 다 같이 폭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안 떨어진 종목 없다. 그럼 회복을 할 때 2차전지는 과연 매수가 들어올까요? 매도가 나올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막 악재 퍼다 날르고 뭐 화재 났고 우리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PF 대출 사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도 작년 재작년에 얼마나 부동산 폭락한다고 얘기했나요? 미분양인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둔촌주공 미분양이다. 근데 그거 받은 사람은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겠어요? 2배 올랐습니다. 그게 부동산이에요. 전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량 공급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은 대책이.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이 쏟아져 나오는 오버행 이슈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너도 나도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을 해주겠죠. 그쵸? 그린벨트 해제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또 서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면은 그때는 큰 재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두려우신 분들은 지금 여태껏 견딘 거에 대한 생각에서 왜 화재 났는데 하종 안 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팔지도 않잖아요. 우리끼리 흩어지는 거지. 예전에 얼마나 우리끼리 단합이 좋았나요? 지금 10% 20%도 안 남았어요. 다 매도하고 대피하고 한국 폭락한다고 얘기하고 미국 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있으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대박이 난 종목이 고점에서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위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야 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올리는 건 쉬워요. 근데 매도는 전 세계 자금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게끔 유도하고 엔비디아를 고점에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팔아먹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올리는 건 쉬워도. 돈으로 올리면 되는데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질 않는데.
그게 최근에 우리나라 금투세 얘기 나오고 이런저런 악재 얘기 나오면서 미국 주식을 사게끔 또 만드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힘든 길 가는 거다. 그리고 반도체가 미국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나면 또 반도체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왜?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많으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로 그동안 올랐는데 금리 인하 할 거고 실적도 나오는데 왜 떨어질까? 반도체가. 작년에 자동차. 지금 작년에 2차전지. 지금 2차전지 자동차는 완전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핵 쏘지 않는 이상 악재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게 오프닝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꼭 2번, 3번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이슈부터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 반등이 나오잖아요. 또 그쵸? 그럼 엔비디아가 여기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고 이 위를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엔비디아가 이 위치인데 내 반도체는 이 밑에 있어요. 엔비디아하고 다릅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0%면 내 건 60%, 70% 떨어지는 거예요. 상관없는 기업은 80% 떨어지고. 기억나죠? 작년에 2차전지 중에 에코프로는 포스코홀딩스는 실적이 나와서 올라간 기업인데도 그거와 상관없이 그때 수십 배씩 올랐던 거는 10분의 1 토막 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제가 에이스 종목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불짜리가 150, 40불 갔는데 1년 만에 갔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안 하면 그만이죠. 근데 특히 기사가 많이 나올 때가 최근 2달이에요. 엔비디아가. 이전까지는 실적 발표하면 떨어진다는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140불 가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엔비디아 하나 사가지고 기다려야 되겠다. 미국은 기다리면 올라가니까. 미국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반등을 좀 하고 나서 요쯤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버티다가 다시 떨어질 때는 이 저점을 건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언정. 그래서 지금 속스 같은 경우도 미국 반도체 떨어지면 급등하는 상품이잖아요. 3배짜리. SQQQ는 나스닥 지수 떨어지면 1% 떨어지면 3% 올라가고 미국 반도체 지수 1% 떨어지면 3% 올라가는 상품이 속스예요. SOXS. 그쵸? 그래서 미국 주식 안 하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제가 이 속스는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배 올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여기서 막상 질르니까 또 안 가죠.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가 반등을 더해서 속스가 한 번 더 요 밑에 지금부터 만약에 조금 더 미국 반도체가 여기서 이제 반등하고 나서 내려가려 그러면은 이 위의 거래량에서 또 손절하고 내려가고 이 밑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시 120일선을 탈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이 밑바닥이 17불에서는 코스닥 우리가 심지어 상패 나오는 기업들도 바닥에서 3, 4배 오르는 경우도 많다. 근데 미국 반도체 너무 올라 있어서 1억 러스 200 남았는데 최소한 3배는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40에서 50불 사이에 간다 그랬거든요. 이미 40불을 찍었어요. 장중에는 42불도 찍었는데 이게 시초가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도 거래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7불에서 29불 요 사이에서는 또 어느 정도 아니면 거기서 좀 시간 머물다가 다시 반등이 들어가지 않을까. 속스 미국 반도체 또 조정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있는 종목은 저는 이렇게 바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속스는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많이 올랐고 그쵸? 그래서 시끄럽고 이런데 눈이 자꾸 가고 순식간에 3분의 1 토막이 나니까 속스는 이제 미국 반도체가 오르면은 올라가는 상품인데 떨어졌으니까 단기간에 70불짜리가 3배짜리니까 저가가 23불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냥 됩니다. 근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터졌고 속스는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이게 바닥권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제 생각에는 반등이 나올 때 추격 매수해서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또 반등 기다려서 비중 줄이고 하는 분들이 많이 해서 거래량은 여기가 많아요. 원래 주도주였기 때문에.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중요 기사를 말씀드리면은 자,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오늘 중요 뉴스를 말씀드리면은 CPI가 있어요.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CPI 있고 뉴욕 증시 보합 마감이에요. 엔비디아 반등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CPI는 근원도 이제 어느 정도는 뭐 2에서 3% 사이에 자리 잡을 거잖아요. 이게 또 너무 내려가면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얘기 나오잖아요. 되게 웃기죠? 고용이 세다. 금리 인하 안 하고. 고용이 꺾였다. 경기 침체 얘기하고. 안 좋은 게 좋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는 확정적인데 떨어지는 섹터는 그 전에 올랐던 거고,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면 올라갈 섹터는 지금부터 미국에서도 갈려서 다른 쪽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동 긴장은 여긴 떨어져 있는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이 사실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지금 당근책을 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휴전했으면 좋겠으면, 여기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 쳐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데 본토 공격을 안 하니까 휴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협상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 핵은 안 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휴전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미 대선 전에 우크라이나, 이란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핵 쏘지 않는 이상 요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란이 미사일 쐈다가 하면 나스닥 선물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겠지만, 항상 제가 20년 봤을 때 무슨 전쟁 이슈 했을 때 미국은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 혼자 오르든지 자기 혼자 떨어지든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꺾였다. 금리 인하 한다. 50bp냐 25p냐 이 차이고, 두 번 하냐 세 번 금리 인하하냐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나스닥 선물이 0.7%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뭐 드라마틱하게 CPI가 좋지 않는 이상은 이거보다는 이란 미사일이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안 쏘게 되면 뭐 이게 또 반응이 CPI가 좋으면 일시적으로 올라도 매도 나오죠. 주가가 반도체도 폭락하고 반등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CPI가 올라도 오르다가 또 매도 나올 수 있는 거래가 터졌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주식 집중합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화가 나죠.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고, 요번에 워낙 공면 나왔고 여기 반대매매 싹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오를 수 있어요. 일본은 떨어진 거를 지금 회복을 했죠. 완전히 폭락 먹고. 근데 여기도 폭락하고 이 윗단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호재가 나와서 여기 36,200인데 38,000 가게 되면 매도가 나오겠죠. 단기 폭락을 해서 반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면 매도가 나오겠죠. 그쵸? 거래 터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V차로 쭉쭉쭉쭉 막 이런 식으로 어렵고, 이 정도 만약에 여기서 반등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못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가 나와서 또 질질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반등하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투세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자체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갈 종목들이 정말 지천에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10개 중에 9개가 그런 종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수 보시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때는 2020년 때는 V자로 이렇게 올라갔죠? 코스피가. 그쵸? 왜? 높은 위치가 아니었으니까 이때는 폭락 먹고 요렇게 올라가서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번에는 코스피 위치로 봤을 때 그런 위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오른다 할지라도 요 위치에 봤을 때 반등이 좀 들어간 종목이 있고 안 들어간 게 좀 덜 들어간 게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가지는 못할 경우에는 또 가만 냅두면은 제가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뭐 2,500에서 600 사이를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바로 급등해서 쭉쭉 가는 거 아닌 이상은. 아시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오늘은 5일선 깨가지고 5일선에 갖다 놨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 반등을 했어요. 저는 내일 반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닥이. 왜냐하면 반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는 못 가더라도 반등을 해서 20일선을 한번 맞고 또 바로 급등 안 하면은 코스닥도 745에서 760 여기를 건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내일은 오를지언정.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거를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 떨어진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매물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W 방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요렇게 오른 다음에 다시 요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오르더라도 요렇게 내려왔다가 횡보 후에 다시 요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 바로 쭉쭉쭉쭉 급등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수가 이런 대폭락만 아니고 막 장중에 1% 빠지고 2% 빠지는 거 같고 다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내 종목이 그날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대폭락이 와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지수 이만큼 오르는데 내 거는 다음날 오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CPI보다도 핵을 안 쏘는 이상은 여기서 W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어요. 내일 오르더라도 그 정도 봐주시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2차전이 갖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관련주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주도 보시면은 뭐 셀리드다 보면은 이거 지금 셀리드 최근에 올랐죠. 뭐 코로나 관련주들 최근에 좀 올랐지만 오늘은 또 어떻게 됐어요? 엔젠바이오 오늘 또 떨어지고 진원생명과학 또 오늘 떨어지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난리가 난 상황에서 주가 또 못 가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호재가 나와서 주가 많이 오르면은 코로나는 또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코로나 관련주는 뭐 PCL도 있고 시젠도 있고 이렇게 올라 있을 때 단발성으로 올라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거는 다른 종목은 오르지도 못한데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요새 진짜 예전에 말씀드린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좋고, 저는 제약바이오는 JW 중해제약이 정말 저평가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가 업황이 워낙 헬스케어 쪽하고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나 뭐 동구바이오제약 요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거든요. 요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 요런 종목들, HLB는 자체 호재가 있으니까 이때 폭락 먹었지만 여기서 바로 못 가더라도, 그래서 무슨 뭐 임상이 통과가 된다든지 NDA가 있다든지 저평가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아요. 바이오에서 코로나 관련주만 급등했을 때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랬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폭락 이후에 대폭락 때 버티는 게 있고,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대폭락 이후에, 대폭락 때 내 건 안 떨어졌어. 경기방어주다 보니까. 또 대폭락 때 내 건 견뎠어. 근데 대폭락 끝나고 남들 올라갔는데 내 건 그때부터 떨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대폭락 때 막 떨어졌어요. 막 지금처럼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옆에 게 바로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급등을 하고 쉬고 내 거는 팔았더니 며칠 뒤에 급등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날짜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근데 지금 업황 자체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앞으로 뜰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많이 오른 종목은 항상 또 이렇게 장 떨어질 때 혼자 안 떨어진 종목은 장 올라갈 때 안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끄러워지면은, 그런데 제가 이제 주요 종목들 이제 시황이라든지 말씀드렸으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끄럽잖아요. 저는 이런 캔들, 대우건설 같은 캔들이 왜 나오냐 하면, 떨어진 거를 이번 달에 보면 대우건설이 5.52% 떨어졌죠. 지난달에 심지어 올랐죠. 얘는 원전 설계에 그런 호재가 나오면서 원전 기술 때문에. 근데 보면은 요렇게 21선을 도전을 들어가는데 최근에 호재가 우리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수도권 아파트 막 신고가 때리고 막 이러거든요. 전세도 막 품귀 현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폭락한다 그러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 최대 악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 떨어져 있는 종목, 악재 나와서 안 떨어지는 종목들이 결국은 시간 지나가면 다 회복을 해요. 코인도 그런 시기가 왔었고, 지금 뭐 증권도 그런 시기가 왔었고, 하지만 예전에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이 좋을 때부터 떨어졌죠. 또 예전에 5G도 그랬고, 코로나도 그랬고, 게임도 그랬고, 엔터도 그랬고, 그때 실적이 좋을 때 고점에서 많이 올라있다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땐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이 아파트 현상이 지금 사자 분위기가 커져서 거래량이 증가되는데, 부동산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늘려서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은 물량을 쏟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많이 올라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가 되는데 왜 건설주를 말씀드리냐 하면 너무 오래 기다리죠. 이거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평가 섹터는 사실 건설 섹터거든요. 왜? 건설은 사실 우리가 경기 민감 섹터 건설, 증권, 철강 여기가 우리가 오를 때 굉장히 많은 시클리컬 업종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건설 섹터가 2000년대 초중반에 급등을 한 이유는 얘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때 GS건설 막 20배, 30배씩으로 했던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과 그때 이라크 전쟁이에요. 이때가. 그 이후로 부동산은 수없이 올랐지만 건설은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 내려가진 않죠. 우리가 밥값 오른 다음에 내려가지 않죠. 자재값이 오른 다음에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분양가가 일단 높고 재개발, 재건축을 뭐 한남부터 압구정, 뭐 분당 이런 데 일산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수급이 쏠려가지고 건설주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가장 많이 오르고 두 번째는 뭐 네옴시티, 세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이에요.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번에도 급등을 하고 내려왔지만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등 나온다고 했어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좀 많았죠. 요쯤 올라가면 막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반면에 LG전자는 어떤가요? 오를 때 거래량이 많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죠. 그러면 LG전자는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실시 되는데 위치가 바닥권에 있잖아요. 오랫동안 오른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저는 삼성전기도 저는 항상 좋다고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LG전자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모멘텀으로 봤을 때 전기차 충전소 이것뿐만이 아니고 가전 그리고 실적 자동차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가더라도 여기는 매물이 없다는 거죠. 거래량이 없었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이 없었던 걸 보셔야 돼요. 주식수 대비했을 때. 그래서 LG전자 같은 거.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 그래서 GS건설 같은 종목들. 그리고 뭐 DLENC,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오랫동안 소외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소외받은 종목은 떨어질 땐 또 같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어렵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바닥권이고 시장이 떨어져서 떨어져야지 자체 악재로 바닥에서 실적 좋은데 급락 나온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 말씀드린 거예요. 아모레 G 오늘 한국콜마 이런 게 왜 한콜마가 아니라 코스맥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주가가 오랫동안 올라 있잖아요. 오랫동안 보면 코스맥스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악재가 나오더라도 바닥에서는 이게 지수 때문에 안 떨어진 종목 없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지수 때문 말고 내가 실적 나와서 폭락은 안 한다는 거예요.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쪽 꼭 보셔라. 그래서 재건주는 한미글로벌, 대창단조, DY파워 여기가 실적이 제일 좋아요. HDC,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하고 요런 쪽. 재건 쪽도 꼭 놓치지 말고 보시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재건주는. 그래서 재건하고 건설, 중소형주는 신원종합개발 같이 호재 한 방 나오면 상으로 보답합니다. 왜 이러겠어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지수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뭐 그린벨트 해제 상 때려버리는 거지. 서울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 워낙에 안 그래도 바닥인데 모멘텀 요만한 거 하나 나오면 상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 제가 이 대우건설이라든지 근데 대우건설이 이제 원전 설계 능력도 있고 지금 이제 3,940원인데 너무 좋고 이게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면 따라질릴까요? 매도할까요? 당연히 따라질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회사 좋아지고 워낙 바닥이고 월봉상으로 위로 6,000원, 7,000원 갈 수밖에 없는 실적들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 1등, 뭐 일하고 싶은 기업 1등, 빅3,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원전 능력은 여기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 대우건설뿐만이 아니고 그냥 아무 종목이나 키면은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뭐 1,500개 이상 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렇게 떨어지면은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바닥바닥 일해야 되는데 불안해서 안 되겠다. 뭉칫돈 들고 피신 이러니까 이미 떨어진 2차 전지 정리하고 이미 떨어진 실적 좋은 바닥주 정리하고 이러니까 지금 수급이 없는 거예요. 단타만 있고 반도체에서. 그래서 요런 기사가 지금 나오니까 그리고 미국 반도체 쪽에 쏙쓸 가고 이러기 때문에 자율반등으로 올라탄 다음에 지수가 횡보장 왔을 때 급등하는 종목이 징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대피를 많이 이미 하고 우리가 주가 바닥에서 이런 경우는 매우 희박한 케이스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분명히 금리나 수혜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건설 섹터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플레 꺾이면 금리 인하 하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가 꺾이고 금리 인하 하게 되면 그동안 피해봤던 섹터들이 올라가겠죠.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요? 그러니까 미국만 좋았죠 뭐.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자꾸 좋은 기사 내줘야 되는데 안 좋은 기사나 때리고 미국 가라 이러니까 되겠어요? 좋은 정책들을 내줘야지. 그래서 미국 경제가 뭐 염착륙이냐 뭐 고용쇼크 엔캐리 청사 이건 다 핑계입니다. 과잉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가 금리는 한다 그러고 엔비디아가 14배 오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 실적 안 나오는 게 막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루닉 같은 기업들 어때요?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닌데 10배, 20배씩 오른 거. 예전에 로봇주, 레인보우 어떻게 됐나요? 왜 안 가나요? 삼성에서 지분 넣었는데 삼성에서 지분 넣을 가능성을 대기업에서 넣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낫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오른 다음에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 내려옵니다. 작년에 제가 EV 첨단 소재 10배 오르고 10분의 1, 지오린 에너지 10배 오르고 10분의 1 한두 개요 이런 게. 레몬 이런 종목 오늘은 올랐지만 10분의 1 되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저렇게 떨어지면은 그때 급등했던 2차 전지주는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는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나머지 AI 반도체 기대치는 엄청 높은데 주가 많이 올라 있으면 실적 나와도 떨어지는 우리 경험했잖아요. JYP 엔터에서도 경험하고 하이브에서도 경험하고 네이버에서도 경험하고 네이버 지금 보시면은 실적 좋게 나옵니다. 카카오하고. 근데 예전에 고점에서 떨어질 때 저는 분명히 고점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이때 실적 제일 좋고 떨어져도 실적 제일 좋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올라가는 파동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하도 바닥이라서. 이번에 안 떨어진 종목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떨어져도 실적 나와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시간이 지나서 이번 타임에 급등하느냐 한 두어 달 있다 가느냐의 차이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팔 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실적 안 좋은 것만 급등하는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새로 시작한 애들은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가 이렇게 오른 거 지금 절대 보지 마세요.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10배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20배 이런 식으로 지금도 위에 있어요. 잘 버텼죠. 그럼 여기서 잘 버틴 다음에 급등 안 하게 되면 얘는 또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게 2차 전지주는 항상 뭐 광산이니 자원이니 있고 무슨 뭐 대왕고래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반도체 쪽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애도 있을 수 있는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반등하면 매도가 나온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부채가 줄어드는 기업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CJ, CGV 같은 기업이 최근에 안 떨어진 거고 실적 좋고 천만 관객 찍고 적자 사업 미국 다 매각하고 베트남 쪽은 확실히 잘해잡고 우리나라 영화도 흑자 전환했거든요. 키오스크로 바꾸고 근데 대주주가 지분을 CJ에서 늘려놨잖아요.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갖다 처음에 1,500억 쳐준다가 4,500억 쳐줘가지고 CJ의 지분을 55%까지 늘려놨어요. 올리브 네트워크스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지분을 늘렸고 장기 리스트 부채 빼면 부채가 80%밖에 안 돼요. 이제 그럼 이자 내는 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수급 들어오죠. 바닥이죠. 그리고 기관들 최고 많이 물린 가격이 12,0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인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면 서로 삽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내가 예전에 받았으면 이게 가격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5,700원 옛날에 12,000원이에요. 또 권리락 있어가지고
예전에 보면 CJ/CGV 14만 1,000원이었잖아요. 지금 이걸 오늘 날짜로 바꾸면 이렇게 옛날 가격이 89,000원 되듯이 절반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12,000원, 14,000원이 기관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수천억씩 물려있는 데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예를 들어서 1000주 있으면 1400주가 더 들어왔거든요. 시총 이상으로. 유상증자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 소화됐고, 이런 기업들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기업 뭐 대한항공, 뭐 강원랜드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거 뭐 실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 전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좋았지만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가 정말 무슨 서현이와다. 단기 반토막 났고, 작년에 실적 좋게 나오는데 이만큼 떨어졌죠. 그쵸? 이렇게 거래 터지고 나와서 이렇게 다시 반등하고 떨어지는데, 반도체도 이런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떨어진 다음에 거래 터졌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을 보시면 돼요. 자동차 부품주 움직임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면 좋냐 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현대모비스가 떨어졌는데 20일 바로 탔죠. 요건 된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 보세요. 대원강업 이런 식으로 20을 타죠. 또 현대공업 떨어진 거를 회복 시도하면서 20을 타러 가고 있죠. 실적은 미친 듯한 저평가죠. MS오토텍, 차량경량화, 테슬라 수혜주로 20에서 타러 가고 있잖아요. DY 타러 가고 있잖아요. 요런 캔들이 나오는 것들이 횡보하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실적이 좋은데 소화됐는데 20에서 타다가 호재 나오면 바로 20%, 30% 상 때리고 할 수 있는 게 자동차 부품주 다 들어갑니다. 현대모비스는 장기적으로 연차트를 12년 만에 돌리기 때문에 저는 28만원, 32만원 도달되면은 40만원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현대모비스예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죠. 현대차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절대 유튜브 하는 그날까지 하는 종목이 현대차라 그랬어요. 그리고 LG전자라 그랬습니다. 자동차는 LG전자예요. 앞으로 거래가 안 터졌잖아요. 떨어졌을 때. 그래서 자동차주 다 좋게 보는 거고, 2차전지는 우리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2차전지는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많이 힘들고 제일기업이니까 아시겠죠? 많은 분들 정말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차전지 정말 얘기 많이 하셨던 분들 요새 막 돌변하고 막 2차전지 바닥에서 그렇게 좋다 그러고 말도 안 하고 매도 치라는 얘기 막 들리고 분열 조장하고 외국인들 요새 파는 것도 아닌데 화재 났다 뭐 났다 막바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꾸준하게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1차로 50에서 55만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원래 지난주에 갔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런 완전 폭락 안 한 종목 없어요. 완전 테마주 아닌 이상. 그것도 다 내려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가 떴다고 해서 목표가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철강 판매량 감소됐어요. 2분기 영업이 증가됐잖아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 포스코 인터넷 실적 개선됐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갖고 있는 회사 말씀드리는 거. 인터넷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적중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고환율 때문에 철강 부분이 아쉬웠었잖아요. 철강주라면서 철강주 올라간다고 앞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1분기 수준 이상으로 회복도 할 거고, 원료비가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고물가 꺾여갖고 밥값은 안 내려가도.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 거, 리튬 가격 폭락한 거 반영됐잖아요. 지금이 정말로 기회인데 여기서 뭐 손절 쳐라. 아니 내 주식 내가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손절하라고 누가 말할 권리가 있겠어요. 그쵸? 아르헨티나 우리 기대했던 부분들이 내년 4월 6월에 있어요. 지금부터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막판 털기가 너무 지난주에 또 심했어요. 원래 지난주 털리는 구간 아니었는데 이미 털렸었는데 지지난주에 또 털렸어요. 반대매매, 강제매매, 청산에 난리 났습니다. 뭐 그냥 뭐 1억 갖고 3억 샀으면 하루 만에 뭐 20% 날아가면 10% 날아가면은 3억에서 10% 나가면 3천원이에요. 이미 내가 반대매매 막았는데 또 갑자기 폭락해서 내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빚낸 거 다 청산됐잖아요. 반대매매로. 그래서 우리가 하이니켈 쪽, NCM 쪽 있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여기 가동률이 6월달인가 90% 이상 달성해서 하반기부터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2년간 자사주 2조 소각한대요. 외국인들 파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잖아요. 화재가 뭐가 있나요? 화재 났어요. 지금 이 가격은 진짜 천운이 따라서 온 가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지난주에 만약에 그런 일 없었으면 여기 왔겠어요? 그럼 얘만 왔나요? 멀쩡한 기업들 다 왔지? 그러면 얘가 믿을만 하지 않나요? 포스코 홀딩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외국인이 올라갈 때도 100만 주 산다고요. 팔 때 외국인들이 6개월 동안 팔아서 우리가 다 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떨어졌어요. 저는 한 35만 원 정도에서는 갔으면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한 타임도 안 떨어진 종목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안 올랐어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 위치를 보면 무조건 포스코홀딩스가 요날 요렇게 최고가 찍는 날 7월 11일날 갑자기 급등하는 날 나머지 건 또 안 갔습니다. 이거 올라간 날짜가 틀려요. 그렇게 똑같은 날짜 2차전 다 같이 오르는 이런 거 아닙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를 보셔야 되고 이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하라 그랬죠.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면 올라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어요. 올라서. 생각보다 상승 시도가. 왜? 개미 털기가 너무 심했어요. 이거 외국인만 미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증권거래세 폐지라든지 공매도 금지라든지 그리고 금투세 이런 게 호재로 작용되고 부양책 나오고 또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고 월차트로 60월선까지 왔기 때문에 에이스 기업, 최고 기업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20월선 장대 항봉 관통 안 하는 거 못 봤습니다. 망하지 않는 이상. 개별주도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32만 4천 원 이 가격은 하늘이 도와서 온 가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저도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솔직히 지난주라면 팔았겠어요? 지지난주 매수했나요? 2달 전에 매수했나? 옛날에 매수했잖아요. 단가 낮추고 있었잖아요. 근데 팔고 나서 다시 살 수 있나요? 마이너스 50%에서 60% 되고 올라가나 50%에서 올라가나 똑같아요. 손절은 올라가서 마이너스 10% 20%로 손절할 수 있다든지 올라가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계좌 보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가격은 진짜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냥 저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20에서 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장대복으로 32만 4,500원인데 이란, 이스라엘 이런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슨 뭐 미국 금리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만 보세요. 다른 거 올라가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정도의 기업은 되니까. 이제 여기를 밀었다. 그리고 주봉 하한선을 이런 식으로 억지로 밀면은 요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파동이 올 때가 최소한 20월선 뚫어서 45, 50, 55 여기까지가 열려 있습니다. 올라갈 때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가격이 팔 가격인지 아닌지 3년 4년 보신 분들도 너무 힘드시겠죠. 지금 계속 사는데 이러니까. 근데 어차피 옆에 친구 종목 보면 더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지금 중심을 잡아줘야 될 에코프로가 호재가 나오잖아요. 저는 제 영상 예전에 보세요. 이동채 회장 6천억 포기했다 그러고 그때 에코프로 150만 원 찍고 떨어져도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그 영상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6천억이라는 돈을 우리 같은 포기할 수 있을까? 그쵸? 대단하신 분 맞잖아요. 6천억 포기한 분한테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빨리빨리 2차전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게끔 부진한 업황 개선하기 위해서 세계 1등 기업이 에코프로 비해 포스코그룹주입니다. 2차전지 삼성에스테, LG화학하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기관 파는 거 아니고 에코프로는 상을 치는 종목이니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20에서 가까이 왔잖아요. 이거 되는 패턴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장 급등해가지고 하루 만에 20몇 프로 오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9만 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저하고 상관없이 생각을 해주시고 월봉 5월선밖에 안 왔어요. 얘는 20월선 안 왔어요. 다만 30만 원에서 더 많이 떨어졌죠. 왜? 오른 게 더 많아요. 포스코홀딩스보다.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이 20월선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없었고 수급이 안 들어왔는데 아직 쇼커버가
한 번 급등 들어가니까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여기 한 세트 다 좋아요. 삼성 SDI 최고 자리예요. LG화학 최고 자리입니다. 화재 났어요. 떨어졌나요? 그럼 앞으로 그 어떤 악재 나와도 소용이 없겠네요. 화재 얘기가 예전에 레고랜드 사태 일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이스 기업으로. 그래서 요 4개는 확실하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다 똑같아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차 전지주가 80% 90% 날아간 종목 안에서 오늘 레몬 같은 기업도 상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20배 30배 올랐던 개별주는 20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나고 상도 치고 2차 전지주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이번에 분명히 바뀝니다. 반도체 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세요. 그리고 욕만 먹잖아요. 포스코홀딩스 저는 꼭 증명해 드릴게요. 이 윗단으로 가는 거 제대로 올라가는 거 저는 증명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쉽게 하려면 떨어지면 손절쳐라. 지금 누가 이거 하냐. 포스코 퓨처에 다른 애들 대비해서도 이번에 들 떨어졌는데요. 요번에는 그때 리포트 발표한 거 말고 올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 기업인데.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포스코 자회사의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저가 유튜브 하는 방식이 오늘 올라가는 거 확 얘기하고 내일 안 가면 손절 뭐 이런 영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욕 먹죠. 네가 간다 그러지 않았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떨어진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하락이었고 여기서 이 윗단으로 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쵸? 손절 처리 안 하신 분들,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다른 거 사도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 갖고 있잖아요. 최고 기업.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얼마 갔을 때 내 계좌가 얼마까지 회복됐을 때 그때 가서 도취될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물량을 그때 가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은 1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폭락 안 왔죠? 화재 났는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크게 기대하는 LVMC는 많은 분들 딱 5가지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오세영 세노한 이 영상 있죠? 왜냐면 설명드리기가 맨날 하니까 지난주 토요일 라이브 그 전날 영상 LVMC는 오세영 매일경제 요거를 보시면 오세영 세노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채널A 방송도 있고 매일경제 방송에서 이제 이분이 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경제부 20등 안에 들어갔던 분이에요. 그리고 LVMC 주식을 3년 동안에 1,000억 샀습니다. 전환사채까지 포함해서. 인도차이나뱅크 지분을 오세영 회장이 80% 90%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1등이에요. 라오스 지금 엄청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경제 방송 그 채널A 방송은 보시고 LVMC 유튜브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자, 여기에 뭐 지금 뜰 수 있는 내용 여기 뚝뚝이 라오스의 택시 이제 전기 뚝뚝이 태국 가면 우리 뚝뚝이 있잖아요. 그걸 전기로 하는 건 LVMC 생산해서 판매하고 장악했고 콜로 잡는 거 그거가 LSM이거든요. 라오 스마트 모빌리티 코코넛 사일라고 합작법이 있는데 코코넛 사일로는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는데 이거랑 합작법인이 LSM이거든요. LSM에서 요거 있죠. 라오스의 뭐 CJ 대한통운 이렇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뚝뚝이 이거를 마트에서 수송도 해줘요. 주문하면 배달해주고 우리나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현대차를 라오스에서 조립해서 판매해가지고 CKD 방식으로 해서 점유율이 50%거든요. 현대차 기아차가 1등이에요. 그리고 미얀마 쪽도 1등이고 미얀마는 지금 큰 매출은 안 나와도 이제 시작을 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미얀마 투자 시작했으니까 다시. 그리고 일반 택시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편의점 2,000개라 그랬죠. 그래서 이마트랑 한 거, 편의점 2,000개까지 하는 거, 그리고 또 신세계 백화점하고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봅니다. 신세계 백화점하고 한 거를. 다른 건 몰라도 신세계 백화점이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그쵸? 신세계 백화점이 자 보시면은 자, 신세계 백화점 해외 매장 여는 건 처음인데 여기 누구랑 한다 그랬어요? 오세영 회장하고 한다는 거예요. 라오스의 처음인데 그래서 신세계 이건 뭐 일주일 전 기사 아니에요.
라오스 최대 민간 기업인 LVMC, 코라오 그룹이 LVMC거든요. LVMC, 라오스 원래 코라오 홀딩스였는데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이제 태국 쪽으로 진출한다 그랬잖아. 아까 그 뚝뚝이 푸켓하고 태국 쪽으로 그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5개 나라예요. 근데 이 신세계 백화점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LVMC가.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 안 나왔거든요. 요것도 나오고 이마트로 해서 편의점 2,000개까지 가는 거, 그리고 카카오톡 개발하는 거, LSM, 동구바이오, 코코넛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이랑 헬스케어 사업에서 복제약 만들어서 몽골 쪽 진출하고 하는 거, 판매 이익 나누면 절반씩 하는 합작법인 50대 50 넣었죠. 그 뉴스 나올 거고, KR모터스 매각할 거고, 매각주는 보통 10배씩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KR모터스 매각을 하게 되면 LVMC는 5, 600억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LVMC도 라오스 중국 고속철도로에서, 라오스는 거기에 어제 영상 보세요. 건설, 고속도로 한국에서 다 깔아주고, 편의점은 우리나라 기업 1등이 LVMC예요. 베트남 트럭 2등에 골프장에 시장하고 있고, 택시에 거기에 라오스 국민들이 원하는 카카오톡을 LSM에서,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는 합작법인 LSM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멘텀이 하반기에 나와요. 그리고 라오스의 대형 쇼핑몰 제일 큰 거 2-3개 짓고 있는데, 그거가 이 영상, 라오스의 이마트 큰 건다, 이 유튜브 영상 LVMC 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이 신세계하고 이마트 공개했는데 공개 못하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있다고 대놓고 얘기해서 하반기에 그거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을 경우 과연 얼마나 오를래나. 그리고 광산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다른 건 몰랐죠. 요거 보세요. 라오스 LVMC 전기차 충전소 하잖아요. 이것도 이마트 부지에다 전기차 충전소 독점입니다. LVMC가. 그래서, 그리고 KB금융하고도 대기업 같이 하고, 지금 대기업만 몇 개예요. KB금융 해가지고 KB카드 지분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국민카드 지분이 LVMC 지분 20% 들어가 있고, 자동차 팔 때 할부로 판매하는 거, 그게 KB금융이고, 합작법인 KB 코라오 리싱, 거기에 진짜 크게 기대하는 거는 여기 인도차이나뱅크 상장된 거, 주식 전환 안 한 거가 지금 전체 지분이 40% 나오는데, CB 전환 안 된 게 1,900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전환되면 50%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많은 카카오 모빌리티, 동고바이오자, 현대차, 기아차, 이마트, 신세계, 그리고 공개 안 한 대기업, 그게 라오스 쪽에 진출하게 되면 LVMC 지분을 블록들이 그쪽에 하게 된다면 터무니없이 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절대 제가 생각하는 거 무시하셔도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지분을 얻기 때문에 HLB 이노베이션이 예전에 제가 급등할 때 점상으로 가버리고 10배씩 간 거예요. HLB 바이오스텝. 지분을 넣게 되면 이렇게 10배씩 한 번에 가버리는 거예요. 지분을 넣게 되면. 거기에 KR 매각이 있죠. 그래서 LVMC 자체적인 지분도 우리가 대기업에서 관심을 요만큼만 가진다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시총도 원래 6조였는데 매출 없어요. 30억입니다. 적자에서 작년 수백억.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삼성 지분이 조금 들어갔어요. 10%, 14%. 그래서 난리가 나서 시끄러워지면 떨어지는 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라오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라오스 국민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이번 달, 다음 달, 연말까지 계속 모멘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각 관련주라든지 지분 매각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광산 관련되게 되면 터무니없이 주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라오스에서는 광물이 많아서 LVMC가 3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라오스는 광물이 많다는 기사가 이렇게 맨날 나와요. 구리도 있고 리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LVMC가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 거기에 이제 라오스가 물류의 핵심이라고 나오는데, 중국하고 고속철도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게 태국까지 연결되고 베트남도 직항 연결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하는데 금리를 인하하게 돼야 대박이 나거든요. 이 금리, 관광은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 방문 1위예요. 증가. 라오스, 태국까지 연결돼 갖고 이제 철도가. 그래서 물류 허브라 그러잖아요, 라오스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서로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라오스가 왜 이렇게 서로 진출하려고 하냐 하면은,
지금 현재 라오스가 어떤 상황이에요? K식품 소비재 모른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코콕메가마트가 LVMC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호라우그룹에서. 그러니까 편의점 2,000개 한다고 나오죠. 쇼핑몰, 대형 쇼핑몰 2개 생기죠. 한우, 울주군하고 계약했죠. 전복, 완도랑 계약했죠.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이런 데서도 다 LVMC 마트에서 파는 건데 1등이 LVMC인 거예요. 라오스에서. 그래서 저는 K푸드 열풍 해가지고 이렇게 이마트가 진출을 한 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게 K푸드 열풍이 오게 됐을 경우에 왜 이마트가 LVMC라고 하고 신세계가 LVMC하고 편의점을 2,000개까지 늘릴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LVMC가 그럼 여기서 실적도 이제 작년에 신고가 갈 때 수백억 적자라도 왜 KR모터스하고 작년에 마트 투자하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적자가 났잖아요. 근데 적자 나도 신고가, 적자 나도 신고가 그랬는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안 올랐어요. 연봉 거래량 증가돼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려면 하반기에 좋아지면 되죠. 실적도 심지어 작년에는 적자 난다고 얘기했는데 수백억씩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게 이미 단기 차입금을 갚았기 때문에 여기는 부채 자체가 60%밖에 안 되잖아요. 자본 4,300억에 부채 2,600원, 자산 7,000억이잖아요. 자동차주 중에 부채가 제일 적은 기업이에요. 대주주 지분율이 계속 늘어나고 전환사채 있고 그러면 1,000억을 매수했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서 이틀 전에도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이게 회복을 다 했잖아요. 이번 달에 올라 있잖아요. LVMC 0.21%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량 증가하면서 위에를 가서 120월선을 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그러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여기 떡하니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시켜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LVMC가 실적 발표는 8월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왜 이게 LVMC가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거잖아요. 왜 실적이 떴죠? 그동안 신차 판매 차값이 3배 올랐는데도 가장 많이 팔렸고 할인 판매 안 했는데도 현금성 자산 123% 증가됐죠. 부채비율 61% 너무 낮죠. 영업이익 순이익 흑자 전환했죠. 미얀마가 현대차 판매 독점으로 시작을 했죠. 도요타 철수하고 나오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흥국이 환율이 올랐고 관광객이 하나도 안 갔어요. 코로나 때. 그런데 지금 역대 최대 장사가 잘 되고 우리나라 라오스 국민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라오스 소득 늘어나겠죠. 그럼 금리 인하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여기 대형마트, 유통, 플랫폼 지금 여기에 뭐 헬스케어 그리고 지미션 AI까지 다 한다고요. 그래서 올라갈 이유밖에 없다라는 거를 실적도 앞으로 좋아지고 KR모터스가 매각이 되면 이제는 손상차손 지분법 손실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21선 올라탔잖아요. 왜 회복을 했을까요? 이 위로 가기 위해서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올라갈 때 하츠처럼 이렇게 하루 만에 이때는 이제 오른 다음에 또 증시 폭락해서 떨어진 거고 다시 회복하고 있죠. 하루 만에 신고가 때려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하츠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상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도 오른 다음에 매물이 소화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블록딜 없죠. 유상증자 없다 그랬죠. KR 매각하면. 그러면 이 위로 간 다음에 하반기에 나올 재료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있는 그대로 설명드린 거예요. 없는 내용 하나도 지어낸 거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건데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자동차주보다 절대 못하지 않고 크게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얘가 10배 이렇게 가고 제가 원하는 거는 예전에 현대차만 팔 때 예전에 이게 17,000원 고점이 아니에요. 유무상을 했기 때문에 예전 고점은 32,000원이 고점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바꾸면은 옛날 게 17,000원 고점으로 나오죠. 유무상 증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2,400원은 옛날로 4,800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간에 3년 동안에 오세영 대표가 지분을 계속 확보해서 늘려놨죠. 매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이 윗단으로 갈 수는 역대 최대 기회가 하반기에 모멘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거기에 이마트가 터진다든지 뭐 지분이 터진다든지 뭐 KR 매각이 터진다든지 뭐 대기업 엠바고 걸려있는 대기업 뭐 신세계 이마트 말고 뭐 카카오도 모빌리티랑도 협업하죠. 라오스 가서 택시 잡을 때 카카오 어플로 하는 거 지금 협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대차 기아차 잘 팔리죠. 사상 최대 1등이죠. 위로 가게 되면은
매수세가 붙어서 정고점 매물대 하고 저는 시총 1조. 옛날에 지금 했던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라오스 현대차 기아차만 했었어요. 그때 시총이 1조 7천억이었는데 1조를 가지 않겠나, 아무리 안 가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때 안 했던 거, 그때 하나 했으면 지금 사업 20개 하는데 뜬구름 잡는 사업이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 좀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 항상 기대가 됐잖아요. 신고가 가고. 근데 여기서 최근에 다 떨어졌는데 하루만 해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385원 지금 도지 2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내일 정도에 좀 거래량이 늘어난다든지 큰 장폭락이 없으면 한번 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뭐 2450원 이틀 전 고점 돌파하면 위로 좀 강하게 가고, 지금 이 가격은 뭐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 저는 그 시총 1조 가려면 지금 현재는 4천억이니까 한참 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맞는지 아닌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제가 발견해서 찾아주는데 이제 태국까지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실적에. 그러면 이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의 태국인데 거기 가면 삼성전자예요. 라오스에서는 거의 현대차, 라오스의 삼성전자 일자리 창출이 5,000명이나 직원이 있는데 이제 마트하고 편의점하고 택시 이런 거 해가지고 직원이 10,000명 이상 넘어가게 되고 세금 20% 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갈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바뀌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부터는 영상 자체가 바뀐다 그랬죠. 내일부터는 우리가 오늘은, 그러니까 멤버십 가입은 꼭 오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댓글 열어도 되거든요. 오늘 13일이니까.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 유튜브에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쓰면 문자처럼 띠링띠링 갑니다. 그래서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152-5453으로 문자 주시고 한 달씩 가입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내일부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채팅창을 켰을 경우는 어차피 저는 종목 진단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금감원하고 통화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채팅창을 켰을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이 무료 방송이잖아요. 거기서 저 혼자 어차피 진행하고 종목 진단 안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데, 마지막에 1분 정도 멤버십 설명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방송에서, 카카오톡도 그렇잖아요. 카카오톡 거기서 무료 방송에서 영업하는데 소통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 멤버십을 라이브든 업로드 영상이든 제가 멤버십을 얘기하는 영상은 댓글을 닫고, 또 멤버십 설명을 안 하는 라이브는 채팅창 켜놓고 끝까지 멤버십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창 열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가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내일부터 바뀝니다.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제가 무료 영상 올릴 때 멤버십 설명을 1분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움 많이 됐다. 지금도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고, 진짜 도움 많이 된다는 따뜻한 댓글. 요새 주식해가지고 좋은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 생각하면서 이유 찾는 거니까 소신 투자하시고 많은 분들 꼭 성공하실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무리한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10개 중에 9개 떨어진 시장 그 이상이에요. 그럼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있는지 보유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 도움 많이 된다는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